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과학적 지식의 검증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과학 또는 과학적 지식을 바라보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절대주의적 과학관과 상대주의적 과학관입니다. 절대주의적 과학관은요, 과학적 지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상대주의적 과학관은요, 과학적 지식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절대주의적 과학관을 옹호하는 과학 철학자는 카르납과 같은 논리 실증주의자가 있고요. 또 포퍼도 절대주의적 과학관입니다. 그리고 상대주의적 과학관을 지지하는 과학 철학자에게는요, 콰인과 그의 제자인 토마스 쿤이 있습니다. 이 지문은요, 주로 이 포퍼를 다루고 있는데요. 포퍼의 견해를 논리 실증주의자와의 그 견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대 인식론을 말할 때요, 합리론과 경험론의 대립으로 구도를 잡습니다. 합리론자로는요, 대표적으로 데카르트가 있고요. 경험론자로는 베이컨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칸트로 통합되어 헤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19세기까지의 상황이고요. 20세기에 와서 반증주의로 대표되는 포퍼는 칸트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 카르납과 같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요, 이 경험론을 계승했고 베이컨의 귀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요, 귀납 논증을 사용했는데요. 귀납 논증 중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개별적인 수많은 사실을 관찰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면 과학이론, 과학적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퍼는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포퍼는 가설 1이 반증이 되면 가설 2를 내고 가설 2도 반증이 되면 가설 3을 내어서 반증에서 결국 살아남으면 과학이론, 과학적 지식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실증주의와 포퍼의 반증주의입니다. 논리실증주의는요, 검증 가능한 것이 과학이다라고 했고요. 포퍼는 반증 가능한 이론이 과학이고 반증 불가능한 이론이 비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으로요, 논리실증주의는 귀납법을, 그리고 포퍼는 가설 연역적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퍼는 가설 연역적 방법으로 과학 이론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반증되지 않으면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이비 과학입니다. 논리 실증주의에서는요, 형이상학을 사이비 과학으로 보았고요. 포퍼는 마르크스주의를 사이비 과학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입니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가 호주에서 검은색 백조가 발견되면서 거짓 명제가 되었죠.
이와 같이 논리실증주의의 문제점으로 귀납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관찰을 통해 입증된 사실도 단 하나의 발례를 통해서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귀납의 한계입니다. 논리실증주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검증의 문제입니다. 검증 가능한 명제와 검증 불가능한 명제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를 논리실증주의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퍼의 반증주의의 문제입니다. 먼저 존재의 가설입니다. 존재에 대한 가설은 반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외계인이 존재한다. 블랙홀이 존재한다. 원자가 존재한다. DNA가 존재한다.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가설은 반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가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의 가설 문제점이죠. 그리고 포퍼의 반증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영원한 가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증주의는 영원한 가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증주의가 과학이라면 반증주의도 틀릴 수 있겠죠.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증주의는 영원한 가설일 뿐이다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끝문단을 통해서 글의 주요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포퍼는요, 가설이 반증으로부터 살아남으면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설이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 반증으로부터 살아남으면요. 다른 말로 하면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그것이 연역 논증이고요. 이것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죠. 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결국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실제로는 전제에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 즉 동어 반복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게 전제죠. 저 새는 까마귀이다. 결론으로 따라서 저 새는 검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전제인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저 새는 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 이미 포함된 결론을 동어 반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연역 논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납 논증은요.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지식을 확장해 준다 이 말이죠.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어떤 거요?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귀납 논증 중에서 수많은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 그것이 귀납 논증에 포함되는 것, 부분 집합인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까마귀는 까마귀 하나하나, 즉 개체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모든 까마귀는 할 때 이 까마귀는요, 집합으로서의 까마귀, 개념으로서의 까마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 개체로서의 까마귀가 집합, 개념으로서의 까마귀로 바뀌었으니까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이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봅시다. 결론이 확실히 참인 것은 연역 논증이고요. 지식을 확장해 주는 것은 귀납 논증입니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귀납을 이용하니까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 다른 말로 과학적 지식을 믿을 수 있다라고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즉 카르납은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철학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찰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 이러한 지식을 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식을 확장하지만 이 말이겠죠.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확실한 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이지주의에서는 확률로, 그리고 포퍼는 연역의 방식으로 과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포퍼는요,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귀납은 불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연역 추론 중에서도요, 아래에는 후건 부정식이 쓰였습니다. 다음 논증을 보자. 포퍼의 논증을 봅시다. 기억을 고치세요.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그 다음에 검지 않은 까마귀는 없어야 한다. 이래야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B면 Q이다. 이것이죠.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이것은 not Q다. 이 말이고,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not P다. 이렇게 됩니다. 4문단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니은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요. 여러분 귀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항상 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납의 문제 때문에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니은, 요 니은은요. 반증사례죠. 이 니은이 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요게 숨어 있습니다. 기억의 전건이 이것이고 기억의 후건이 이것이죠. 기억의 전건,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이라는 이 전건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러한 반증 사례 때문에요. 그러나 아직 니은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포퍼는 논증했습니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온 것들이다. 참시라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퍼에게 있어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반증의 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된다라고 포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보려 해도 곧은 앞뒤가 같은 것이죠.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명제는요.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렇죠?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포퍼는요. 마르크스주의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사이비 과학으로 보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붕괴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면 반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러 심리학에서는요. 모든 것을 열등감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을 도왔을 때 그 이유로 왜 도왔나 했을 때 아들러는 열등감 때문에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돕지 않았을 때 왜 돕지 않았나? 이것도 남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마르크스주의나 아들러 심리학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포퍼는 비판했습니다. 1번입니다.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확장은요. 귀납 논증입니다. 2번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참이다 그랬습니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연역 논증입니다. 치밀하게 관찰한 후 도출된 귀납의 결론은 확실히 참이다. 이 앞의 내용, 치밀하게 관찰한 후 도출된 이 말은 불필요한 말이죠. 선지의 길이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불필요한 말이고요. 귀납의 결론은 확실한 참은 아닌 것이죠. 4번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연역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귀납의 결과입니다. 5번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은요, 확실치 않죠. 그러니까 폐기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지식은 폐기될 수 있다 이 말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2번 윗글로 미루어 볼 때 포포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포포의 견해의 핵심은 뭔가요? 반증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1번 충분한 관찰에 근거한 지식은 반증 없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포포의 견해입니다. 2번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 맞네요. 2번입니다. 3번 실패한 지식이 곧 성공적인 지식임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한 지식은 반증된 것이죠. 성공적인 지식은요. 반증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앞에 거와 뒤에 거는 범주가 다릅니다. 4번 수많은 반증의 시도에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포의 견해입니다. 5번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이 아니라 연역 논증으로 정당화하라. 이게 포포의 견해죠. 답은 2번입니다. 윗글에 기억에서 디귿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 되어 있거든요. 이 기억은 다음과 같은 논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입니다. 내가 오늘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내가 어제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내가 그저께 관찰한 까마귀는 모두 검다. 그런데 언젠가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그랬습니다. 1번. 이 가가 확실히 참이어도 검지 않은 까마귀가 내일 관찰된다면 나는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2번. 니은은 뭐였습니까?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입니다. 이것과 이 가과 참임을 밝히는 작업은 모두 경험적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세요.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라니까 이것은 반증 사례죠. 여기 사례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죠. 여러분 가 보세요. 가는 오늘, 어제, 그저께라는 이거 다 개별적인 것이죠. 이런 밝히는 작업은 다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번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니은만으로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가만으로는 참임을 밝힐 수 없다. 왜? 언젠가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4번 기억 니은에서 디귿이 도출되는 것이나 가에서 나가 도출되는 것은 모두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억 니은에서 디귿이 도출되는 것은 연역이죠. 그리고 그 위에 가와 나, 가에서 나가 도출되는 것은 귀납이죠. 이 중에서 귀납만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역은 아닙니다. 5번. 그렇게 답은 4번이고요. 포퍼에 따르면 기억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가 과학적 지식임은 가에서 나의 논증. 이것은 가에서 나의 논증은 귀납이죠. 기억에서 디귿의 논증은 연역임을 확인했습니다. 연역을 통해 증명된다. 포퍼는 연역을 통해서 기억의 모든 까마귀가 검다가 과학적 지식임을 증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맥상 A에서 E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 2, 3, 4, 5가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모두 바꿔 쓸 수 있는 것인데 4번 봅시다. D는 견뎌죠. 기본형은 견디다. 이 고유어입니다. 이것을 인내하다라는 한자어로 바꿔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고유어의 의미의 폭은 한자어보다 넓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는 의미의 폭이 좁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견디다는 유적물과 무적물에 모두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내하다는 유적물, 즉 감각이 있는 사물에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견뎌를 인내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이죠. 답은 4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